예전에는 노년에 혼자 살기 관련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현실 노후 준비를 함께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노년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 준비라는 건 특별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쌓아가게 되는 긴 여정일 거예요. 지금은 특히 많은 분들이 혼자 살게 될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이에 관련한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오로지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나만의 작은 식탁을 차리는 삶 어떠신가요? 혼자 사는 삶은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삶에도 혼자 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노년에 혼자 살기 위해 알아야 할 8가지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1. 집에서의 작은 루틴이 멘탈을 지킨다. 혼자 살면 의외로 가장 무너지는 건 생활 리듬입니다.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고 정리정돈을 미뤄두고 주 2, 3회만 나가도 되는 외출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일상 루틴이 흐트러지면 우울감과 고립감은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이 작은 리듬들이 사실은 정신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기상 후 창문 열기, 아침 햇빛 5분 쬐기,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 10분? 작은 루틴만 있어도 하루의 흐름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2. 고립을 막는 작은 연결고리 3개 만들기.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지나고 누구한테도 연락 한번 오지 않는 날이 일주일 중 절반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외출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도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나를 기억해주는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건 가족이 아닌 가벼운 인간관계들입니다. 마트나 카페 등 단골 가게 한두 곳, 주 1회 취미 모임, 카톡이나 동네 커뮤니티 최소 1개, 이 3가지만 있어도 고립을 크게 막아줍니다. 대단한 인간관계에 필요 없어요. 누가 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고립을 방지하고 혼자 있음에 대한 불안감만 조금 줄일 수 있어도 됩니다. 3. 혼자서도 처리 가능한 디지털 생활 능력. 모바일 은행 기능, 병원 앱 예약, 온라인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이제는 거의 모든 일이 창구가 아니라 휴대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지 라는 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하철역에서는 교통카드도 키오스크로 해결해야 하고 병원은 전화 예약조차 받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도 창구 업무가 축소돼서 단순 업무조차 모바일 사용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도 병원 앱을 잘 못 다뤄서 인터넷 사전 접수를 놓치는 바람에 예약 없이 새벽부터 병원에 갔는데 결국 하루 종일 기다리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디지털에 익숙해지는 습관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기본 설정, 앱 사용법, 계정 관리 같은 기초만 알아도 노년의 생활 스트레스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4. 이사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집의 안정성 만들기. 혼자 사는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병보다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특히 한번 낙상사고가 나면 회복이 쉽지 않고 그 사고를 기점으로 생활 전반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 몸을 지켜주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실제로 혼자 사는 분들 중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일어나지 못해 2시간 넘게 바닥에서 떨고 있었다거나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작은 턱에 걸려 넘어져 휴대폰이 손에 닿지 않아 병원에 가지도 못한 채 밤새 버틴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문고리가 안에서 잠겨버렸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겨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창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욕실 미끄러움 방지 패드,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 확보, 문 잠김 사고 예방 장치, 불필요한 턱 제거, 또 자주 쓰는 물건을 허리 가슴 높이의 수납에 배치하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동네 환경도 도보 10분 안에 편의점, 약국, 병원이 있어서 자동차 없이도 생활이 가능해야 하겠죠. 5. 위기 상황에 대비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혼자 살 때의 진짜 불안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입니다.
이를 대비하려면 미리 119 문자 신고 사용법, 집안의 약품 정리와 복용 시간 관리, 또 비상 연락망 2명 확보 등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보험 등 중요한 서류를 한 곳에 정리해 두었다가 급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소 주치의나 단골 병원을 확보해 두면 응급 상황에서도 훨씬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현관문 이중잠금, 비상 호출벨 등은 혼자 사는 노년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6. 혼자서도 유지되는 돈 구조를 만들어라. 혼자 다 해결하고 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만큼 돈 관리 능력은 혼자 살 때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능력이에요. 생활비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도 덜 흔들리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카드는 한두 장만 사용하고 비상금은 6개월치 정도는 꼭 확보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생겨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점검하고 소소한 부업이나 취미로 월 3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는 틀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강은 생활체력이다. 노년에 필요한 건 헬스장에서 만드는 보여주기용 근육이 아니라 언제든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기본 건강 체력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걷기처럼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시력, 청력, 치아 등 일상에 필요한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면 금융 업무나 약 복용 실수가 생기고 청력이 떨어지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 청각, 정기검사, 스케일링 충치 관리, 고혈압, 당뇨 체크 등 기본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서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혼자 살게 되면 즐거움과 일상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취미는 집 안에서 하는 것과 집 밖에서 하는 것,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요. 집에서만 하는 취미는 고립을 부르고 밖에서만 하는 취미는 피곤합니다. 또 소소한 기술을 배워두면 앞으로 혼자서도 취미나 일상, 디지털 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라도 괜찮다. 지금의 나를 젊을 때처럼 몰아붙이지 않는다. 라는 식의 작은 철학을 만들어 두면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내고 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가요? 이 8가지 법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노년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혼자 살게 될지 아닐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나에게 맞는 속도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